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진실 왜곡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진실이 어떻게 좀 휘어질 수 있는지, 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결과는 뭘지, 뭐 이런 걸 함께 탐색해 볼 텐데요. 특히 어떤 왜곡은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지 이런 흥미로운 시각들을 좀 발견해서요. 당신이 정보를 분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이 글에서는 먼저 진실 왜곡을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놀라울 수도 있는 지점은 왜곡의 이유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욕심 때문에 평범한 물건을 막 과장하면서 두 배 값에 팔려는 상인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독한 환자에게 차마 희망이 없다는 말을 못하고 아이고, 곧 나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글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엔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 너무 큰 충격이나 슬픔을 줘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왜곡은 그 동기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 이게 중요하다는 시각이에요. 의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숨기는 걸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군요. 이건 일반적인 생각과는 약간 다른데요.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 상인처럼 탐욕 같은 이유로 진실을 왜곡하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원인의 세계 같은 것에 기록이 되어서 결국 자신에게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뭐 단순히 운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당신이 나중에 정말 진실을 알아야 할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왜곡된 정보만 마주하게 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신뢰를 잃는 것처럼요. 그렇죠.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겠군요. 그럼 만약에 물건에 결함을 숨겨 팔았던 판매자가 나중에 구매자한테 항의를 받고 손해를 봤다고 해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그 판매자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당해보니까 이거 정말 기분 나쁘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요. 그럼 그 부정적인 결과가 오히려 긍정적인 교훈으로 작용한 셈이죠.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 뭐랄까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서 교훈을 얻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더 크게 속여야지? 뭐 이런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반응은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왜곡의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원인이 더 큰 부정적인 결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는 더 나아가서요. 아예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막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을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는 식으로요. 이런 왜곡된 이야기가 여러 사람 입을 거치다 보면 원래의 진실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파고들어서 어떤 특정 관점을 한번 살펴보죠. 이게 고대 지혜나 철학에 기반한 헤르메스학이라는 관점인데 조금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진실, 그러니까 긍정적 자질이죠. 그리고 왜곡이나 은폐, 이건 부정적 자질인데 이 둘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늘 말을 부풀리고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굳이 모든 진실을 다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다르게 전달하거나 일부러 숨기는 편이 더 현명한 대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해줘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현명할 수 있다니.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관점에서는요. 어떤 특정 지식이나 자신의 깊은 생각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추는 건 역시 정당한 비밀 유지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보편적인 윤리 기준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제시된 하나의 특정 철학적 시각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죠. 네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진실 왜곡이라는 게 단순히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곡 뒤에 숨은 동기라든지 그게 또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결과가 교훈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악순환을 만들지까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정당하지 않은 왜곡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곱씹어 볼 만한 관점도 접했고요. 이건 뭐랄까, 우리에게 소통과 진실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일상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보를 조금 다르게 전달하거나 일부를 숨긴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설령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정직함과 상황에 따른 침묵 혹은 약간의 변형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쯤에 두어야 할까요? 다음 저희 탐구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